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 주 김현선입니다. 본격 스타토크 명쾌한 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 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 주의 방송 내용은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 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보는 더 이슈 코너입니다. 더 이슈는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주의 소리 문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제주 지역 택배비가 화두였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소지역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제주에서 개최를 한 겁니다. 네. 평소 육지 타 지역보다 높은 배송비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관심이 많이 가는 자리였습니다. 네, 이제 택배 이렇게 주문할 때 도서 지역 배송비가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소비자로서는 살짝 짜증이 날 때도 있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했나요? 네, 전현희 위원장이 직접 제주를 찾았는데요. 제주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듣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육지 지역에 비해서는 일종의 차별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육지와 섬 사이를 연결하는 이 물류 비용에 있어서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어진 간담회에서는요, 제주도 관계자 그리고 제주 소비자연대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추가 배송비 논란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이번 이 자리가 마련이 되면서 좀 문제점들이 제대로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간담회에서는 도민들이 느끼는 불만이 여실히 전달이 됐습니다. 간담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요. 제주 지역 배송비가 육지권 평균 배송비의 6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요. 평균 특수 배송비가 판매 가격의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특수 배송비가 육지와 비교해 34.5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현재의 특수 배송비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큰 물건 안 불러도 작은 걸로도 많이 시키는데 그것도 똑같이 5,000원씩 붙는 거 조금 많이 부담돼서 좀. 택배비가 개별로 다 좀 더 비싸니까 한 번에 시킬 때 뭐 같이 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것 필요하지만 좀 고민하게 되고 막. 배송비가 이제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업체별로 천차만별로 적용이 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는 게 가장 급선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바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도서 지역이나 산간 벽지 배송 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다만 그것이 과연 적정 가격인지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네. 같은 상품이라도 업체 간 특수 배송비 차이가 정말 컸고요. 또 같은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군 내에서도 품목별로 특수 배송비 차이가 정말 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배송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고 있죠? 네, 사실상 업체가 자율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 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추가 배송비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적절한 기준을 산정한 뒤에 국가가 업체에게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권익위가 나섰으니까 이번엔 좀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국민권익위는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서 지역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법안도 발의되지 않았나요? 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 4월 제주와 도서 지역 산간 지역에 물류 서비스 요금을 국가가 개선하고 배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제주도민의 경우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정도 물류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도시 지역에 비해서 1인당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제주도민 전체로 따지면 한 해 600억 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다. 이게 입법 취지인데요. 네. 현재 이 법률은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인데 소관위 심사 그리고 본회의를 거치면서
실제 개정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택배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주의 택배업계에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지금 전국 택배 노동자 조합에서 총파업을 선언을 했고 제주에서도 동참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택배 노동자 파업이 진행된 가운데 제주의 택배 노동자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사실 2010년대에 들어서 택배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코로나 국면에서도 택배 산업이 계속 급성장을 했는데요. 반면에 택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처우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택배 노동자들이 운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차 작업, 분류 업무까지 진행을 하면서 너무 과도한 업무를 떠안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택배 노동자 5명이 올해 과로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택배 노조가 처우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요. 지난 1월에는 택배사에서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주 60시간 작업 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합의문까지는 도출을 했는데 네. 최근에 구체적 이행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배사들이 다시 1년 유예를 제한을 하면서 이번에 파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네, 제주에서는 얼마나 파업에 참여를 했나요? 네, 택배노조 파업이 9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전국 택배 노동자 중에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10% 정도입니다. 제주에서는 전체 500여 명의 택배 노동자 중 60여 명이 파업에 참가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절박한 이유 때문에 파업을 하게 된 건데 그래도 뭐 택배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 부분에서 차질이 있기는 해요. 네, 네, 맞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농산물이나 신선식품을 배송해야 되는 어떤 농가나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파업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배송이 불가능한 지역 한 40여 군데 정도 됐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제때 배송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에서는 최근 초당 옥수수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만큼 제때 배송이 안 되면 폐기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네. 겁니다. 전화 와서 처음에 기다린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는 저한테 욕까지 해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못 보내 저도 속상한데 그분이 내년에 제주도 초당 옥수수 사주실까요? 분류 작업에 사실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택배 노조의 파업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어떻게 합의 소식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다행스럽게 중재안에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에서 제외가 되도록 중재안에 합의가 됐고요. 네. 또 주 60시간 노동 시간에 대해서도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노조 입장에서도 당초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데 대한 임금 보전 네네. 이것도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합의가 된 건데요. 다만 이것은 일종의 가합이고 택배 노조의 50% 이상을 우체국 노조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들은 아직 우정사업본부와는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네. 네, 이번 주 떠들썩했던 소식 중 하나 바로 한림농협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네네. 감사기관 농협중앙회 검사국을 상대로 직원을 동원해 술판을 벌이고 향응을 제공했다. 이런 폭로가 나온 겁니다. 감사기관의 감사부서랑 피감기관이 한 자리에서 술자리를 했다. 사실 상식적으로 좀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민주노총이 이 부분을 기자회견을 하고 뭐 사진, 뭐 각종 자료들을 제공을 하면서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네, 농협법에 따라서 지역 농협에 2년마다 정기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감사를 나온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검사국 직원들을 상대로 총 200만 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또 비양도 여행도 보내줬다는 겁니다. 술과 음식 접대에는 직원들이 동원이 됐다는 지적도 네. 함께 나왔고요. 네네.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를 접대비 결제한 거를 취소하는 일도 있었더라고요. 이게 좀 이렇게 그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 있어서 미리 덮은 건가요? 네,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기 위해서 재결제를 했다. 이런 폭로도 나왔습니다. 은폐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민주노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청탁금지법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권한을 빌미로 접대 향응을 수사하고 감사 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농협중앙회에 대해 강력한 개혁 조치와 관련자들을 엄정 처벌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뭐 감사 시스템의 문제이긴 한데 이게 뭐 청탁금지법, 뭐 직장 내 갑질,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시국에 이제 감염병
합병 예방법까지 걸릴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조합 측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해당 조합장은 접대 향응이 아니고 행사를 하기 전 n분의 1로 부담을 하자고 얘기를 했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다만 어찌됐건 피감기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접대 향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서로 그러면 n분의 1씩 해서 우리 같이 부담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도 해당 조합장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고요. 감사기간 추가로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네, 분명한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